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유동성 축소에도 네트워크의 성장성은 지속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유동성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네트워크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글래스노드의 창립자 계정인 네겐트로픽은요,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약화되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성장은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유동성이 다시 유입되면 시세가 한 차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더 크게 하락하지 않고 네트워크 성장도 유지된다면 향후 급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겐트로픽은요, 앞서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2월은 유사한 흐름을 보인 바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도 조정을 받아 유동성이 유출됐지만 네트워크의 성장세는 지속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동성이 다시 유입되면서 가격은 강하게 반등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온체인 지표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서요,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활동성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그레이스케일이 주목해야 할 탑 20에 ENA 등의 6종의 코인을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요, 내년 1분기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토큰 목록에 하이퍼리퀴드 등 6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그레이스케일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년에 1분기 강세를 보일 수 있는 20가지의 목록에요, 하이퍼리퀴드와 에테나, 버추얼 프로토콜과 주피터, 지토, 그리고 그래스 등 6개의 토큰을 추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토큰은 디파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솔라나 생태계에서 유망한 코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요, 미국 대선 이후로 업계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디파이와 스테이킹 분야, AI 에이전트, 성장하는 솔라나 생태계 등을 고려해서 이 같은 자산을 추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AI 에이전트라는 건요,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데이터 처리와 학습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복잡한 디파이 투자 등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목록 자료들 저희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소 생소한 알토코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5년도에 대표적인 키워드다라고 한다면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레이스케일의 이러한 코인 목록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되는 시장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93,00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가상자산 선물 4,800만 달러가 청산됐다는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요, 선물 시장에서 청산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30일이죠.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 분석 업체인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 1시간 동안 선물 시장에서 총 4,793만 달러가 청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롱 청산은 4,681만 달러, 숏 청산은요 113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롱청산 규모는요 1,196만 달러이고요. 이더리움은 79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지 시간으로 23시 11분 바이낸스 마켓을 기준으로요, 전일 대비 2.4% 내려앉았고요. 92,77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하락을 겪고 비트코인 가격에 다양한 변동성들이 나오면서요, 선물 시장에서의 충격도 그대로 우리 시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선물 청산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우리가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전략들을 잡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시바이누 코인 관련한 소식인데요. 시바이누 코인이 생태계 확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바이누의 생태계가 새로운 게임인 랩독스의 출시를 예고하면서요.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덥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시바이누 생태계의 리드 개발자인 샤이토시 쿠사마는요. 랩독스의 출시 소식에 대해서 웹3 게임 산업에 또 하나의 성과를 추가했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바이누의 게임팀인 플레이위드십은요. 최근 게임 트레일러를 공개하면서 시바이누 테마 캐릭터들의 경주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의 중심 캐릭터는 시바이누 NFT와 또 시바이누 보쉬로 설정될 예정이고요. 단순한 수집품을 넘어서 생태계 내에서 가치와 유용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는 NFT를 소유하지 않아도 게임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이후에 NFT 기능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게임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커스터마이징과 브리딩 기능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이 랩독스는요. 시바이누 생태계의 네 번째 게임입니다. 기존의 시바 이터니티, 에이전트 15시, 그리고 15시 러시의 뒤를 잇는데요. 앞선 게임들처럼 모바일 버전으로 우선 출시가 된 이후에 시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바 이터니티는요. 시바리움에서 베타 테스트 중이고요. 나머지 두 게임은 여전히 모바일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바이누의 생태계 확장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의 여부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인 중에서도 암호화폐 관련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보이안 보조비치가요. 테라폼레스의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번 주 초에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 씨의 이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9월에요. 테라폼레스의 창립자의 한국으로의 이송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날에 법무부 장관이 최종 인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공고문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해서 법무부는 모든 사실과 사정을 검토하고 기준을 평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요. 평가 기준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가 저질러진 장소, 또 인도 요청이 제출된 순서와 권 씨의 국적, 또 다른 국가로의 추가 인도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권 씨 같은 경우에는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USD와 또 자매 암호화폐인 루나가 2022년도에 붕괴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고 한국과 미국 또 인터폴 당국이 그의 체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이벤트와 이 분석들이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인물일 텐데요. 사실상 이 인물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미쳤던 영향력들은 상당히 컸습니다. 테라폼레스의 설립자이자 전 CEO는 작년 3월에 위조 여행 서류를 가지고 여행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올해 3월에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인도 교착 상태에 직면했고요. 법원은 미국과 한국의 요청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올해 2월에 처음으로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서 2022년 테라 루나 붕괴에 관련된 법적 결과 직면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3월 초에 판결을 뒤집고 대신에 그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항소 또 지연, 일관되지 않은 판결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인물은 33세인데요. 이 33세의 암호화폐의 사기꾼의 변호사는요. 그의 고국인 한국으로의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융범죄자에 대한 최대 형량이 일반적으로 30년에서 40년 사이인데 반면 미국은 법원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각 범죄에 대해서 연속적인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권 씨의 인도 사건은 몬테네그로에서 정치적인 스캔들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인 안드레이 밀로비치는 총리 밀코이코 스파이치가 권 씨와의 재정적인 관계로 인해 한국으로 인도를 선호한다고 비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권도형의 인도에 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결국 미국으로의 인도가 현재 결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그에 걸맞는 법적인 구형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카닷에 관한 내용인데요. 2025년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디오트 스테이킹 해제 시간 단축 등의 내용들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폴카닷의 개발 총괄 기업인 페리티 테크놀로지가요, 2024년 리뷰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도에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온체인 수요 충족을 위한 멀티코어 아키텍처 용량 확장과요, 크로스체인 메시징 업그레이드와 DOT 스테이킹 해제 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폴카닷 측에서의 이러한 로드맵들이 현재 발표가 됐는데요. 다양한 알트코인들은 2025년도를 맞이해서 다양한 로드맵들을 현재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폴카닷에 관한 로드맵만 가지고 왔지만 이 알트코인들 측에 관해서 2025년도에 또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폴카닷의 시세를 보시자면은 지난 강세장 대비해서는 이번 강세장 때의 상승률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폴카닷 보유자분들께서는 폴카닷의 또 상승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당장 시장에 호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카닷뿐만 아니라 또 지난 강세장 대비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죠. 그중에 좀 대표적인 게 또 라이트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ETF 출시에 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네트워크의 활동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시세는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들을 보자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코인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소외되는 알트코인들의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발에 관한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일으키긴 하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에 관해서는 이 호재 뉴스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펀더멘탈이 부족하다라는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쯤에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죠. 이전 강세장에 주목받았었던 알트코인들이 다시 그만큼의 주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앞서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2025년도는 AI 관련 코인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와 관련한 다양한 알트코인들과 또 그 알트코인들의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또 알트코인에 투자하실 때 어떤 방향성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025년도 시장의 트렌드를 전망해 보시고요. 그 트렌드에 맞는 알트코인들을 선택하시는 게 투자적으로 조금 더 좋은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폴카닷 측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이 지켜질지의 여부들도 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025년도 알트코인 불장은 과연 언제 올 수 있을지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다면 코인 뉴스룸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 코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솔라나가 올해 스테이블 코인 전송량 1위를 차지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블록체인 투자와 분석 플랫폼인 크립토랭크가 올해 스테이블 전송량 기준 상위 10개의 체인을 집계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위는 솔라나, 그리고 2위는 이더리움, 3위는 트론, 4위는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이고요. 그리고 5위는 BNB 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올 한 해는 정말 솔라나의 강세가 무섭게 치솟았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 솔라나에 관한 거래량 그리고 네트워크의 활동량들이 왜 이렇게 많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전송량까지도 왜 1위를 차지를 했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한 번쯤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이제 밈코인에 관련한 코인이기도 합니다.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 관련한 밈코인이 대표적으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인데 이 두 코인이 올해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덩달아 솔라나 코인 역시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활동량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상승분들을 지금은 어느 정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솔라나의 강세가 이제는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솔라나 관련해서는 밈코인과의 연관성들을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솔라나 코인이 다시금 상승을 하려면 밈코인 쪽으로의 상승도 필요하다라는 분석들도 우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위로 집계된 BNB 체인 역시도 올해 활약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관련해서 또 스테이블 코인 전송량으로서의 이러한 성적표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알트코인에 관한 또 활동량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전송량 역시도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